마켓 무버입니다. 지난주 블랙 먼데이를 거쳐 지나가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그래도 이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받쳐주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이 조선주가 강세 탄력을 강하게 받으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2계단 오르면서 11위에서 9위로 뛰어 올랐고요. 하나오션도 역시나 2계단 오른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주가 계단을 오르면서 금융주가 밀려나는 모습이죠. KB금융의 경우에는 시총 순위가 좀 내려갔고요. 신한지주 역시 13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조선주를 움직이고 있는 헤드라인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지만요. 지난주에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미국의 반대 속에도 불구하고 탄소 비용 등 해운 온실가스의 감축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결국에는 선박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이에 따라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이번 규제를 통해서 글로벌 선박의 친환경 교체 수요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특히 조선사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 기자재 등의 대부분의 공급 업체들, 서플라이 체인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짚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타국에서 최첨단 선박을 살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을 선언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해운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전화통화에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요. 우리나라의 K조선 기업들의 경우에는 확실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과 행보들이 수혜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기업별로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살펴보시면요. HD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에서의 영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죠. 미국의 최대 방산 조선 업체인 헌팅턴 잉걸스와 기술 협력 MOU를 맺은 바 있고요. 또한 미국의 페어뱅크스 모스디펜스와도 마찬가지로 현지 공급망 협력의 MOU를 체결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화오션 역시 지난해 미국의 휠리 조선소를 인수한 것에 더해서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조선소를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미국에서의 경영의 진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에 조선주가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긴 시계열에서 보면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균 목표가를 바라봤을 때 조선 3사에 대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현재가 상향되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HD 한국조선해양의 경우 29만 8천 원 선까지 현재 평균 목표가 설정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17,000원에서 18,000원으로 하나오션도 6만 2천 원에서 7만 2천 원까지 목표 주가 상향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눈높이가 계속해서 끌어올려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증시의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 조선주의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정보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장인데 그래도 시장은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쉽지는 않은 게 사실 너무 이제 너무 쏠렸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종목이나 뭐 이런 업종 자체가 상승에 나오는 업종 자체가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AI 소프트웨어 쪽이 정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무엇보다 정책, 정치 이렇게 좀 엮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쯤 되니 궁금한 게 AI 쪽으로 아주 강력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올라가는 기업들 납품하는 최고 이제 앞에 있는 기업들 생각해 보면 대형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대형주 쪽으로는 크게 좀 탄력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오늘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퓨리오사 AI를 방문했다라고 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AI 이제 그 투자한 여력이 있었던 그 토마토 시스템이나 뭐 관련주 이제 AI 정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주 위주로 이제 테마가 형성돼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오픈 AI도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기업들이 과연 그 몇 개의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인데 굉장히 큰 그림을 보고 계시네요. 네, 근데 오늘 시세만 봤을 때는 어떻게 네, 보세요? 오늘 시세만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하드웨어랑 좀 다른 특성을 좀 갖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하드웨어는 분명히 뭐 다른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틈새 시장을 노릴 수도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누가 장악을 해버리면 2등, 3등은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밝힌 공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10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거기서 이제 GPU, 엔비디아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GPU도 어느 정도 사고 그 다음에 AI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뭐 100조 원이 1년에 되진 않겠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가 조금 넘는데. 근데 일단 종목별로 좀 한번 살펴보면 그냥 좀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장은 토마토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퓨리오사에 투자도 했고, 그 다음에 AI 기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샘 올트먼이 그 의료 AI 쪽을 언급한 적도 있고, 의료 AI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이 일단 시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대장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그 저는 AI 관련주들을 투자를 이번에 이제 는 그냥 뭐 내가 흘려 보내더라도 나중에 종목군들을 내가 좀 선별을 해서 AI 종목군들을 좀 장기 투자 성장하는 것을 내가 좀 지켜보면서 시세 차이까지 노려야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는 B2C를 하는 기업들은 거의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망이 없고 B2B를 하는 기업은 상당히 좀 선별만 잘하면은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에 이제 실질적으로 AI 기업 중에 이제 수익 내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팔란티어잖아요. 이제 B2B를 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좀 비슷한 그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솔트룩스거든요. 솔트룩스도 오늘 거의 토마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상한가 근처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 B2B 기업을 고르셔야 됩니다. AI 쪽에서 이제 테마 말고 기업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근데 대부분 다 AI 기업들은 다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 실적이 좀 나왔어요. 실적이 막 크게 막 퀀텀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1, 2분기까지 적자였다가 3, 4분기에는 좀 약간 그 약소하지만 그래도 흑자를 기록을 한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B2B 기업 중에 여러분들이 AI를 고르셔야 되고 한 가지 가장 조심해야 될 기업은 그 기업이 원래는 AI 기업이 아니었었는데 기업 이름에 AI가 써 있는 기업들 과거에 다른 이름이었었는데 AI 편승해서 기업 이름에 AI를 사명을 변경한 기업들은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약간 전기차 이제 유행할 때. 예, 맞습니다. 예,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네요. 정확한 표현 예고요.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중소형주, 그러니까 오늘 올라가고 있는 약간 테마성을 띠고 있는 중소형주의 개별주 성격의 AI와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로 대표할 수 있는 대형사들. 뭐 사실 솔트룩스도 말씀하셨는데 KT에도 납품하고 그렇죠. 네이버에도 납품하고. 네. 근데 그 대형주들 같은 거 보면 지금 제가 대형주들 AI 서비스를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이버는 이제 하이퍼 클로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는 칼로, 그다음에 LG는 엑사원, SKT는 에이닷, 그다음에 NC소프트는 뭐 게임이니까 좀 바르코라고 있긴 한데 빼고 KT는 믿음이라고 있는데 지금 SK텔레콤에서 그 서비스하고 있는 에이닷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면 뭐 통화를 하면은 그거를 텍스트로 요약을 해서 저장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제가 5년 전에도 썼던 기능인데 이게 사실 특별한 뭐 AI라고 생각을 되진 않고 이걸로 인해서 SK텔레콤이 돈을 벌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클로버가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기대감은 올라가다가 근데 거기서 시장의 의문점을 딱 하나 던져줬죠. 하이퍼클로버 좋았어. 뭐
뭐 투자도 많이 했고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돈은 뭘로 벌 건데 시장의 이 의문에 네이버가 전혀 답을 못했고 아직까지도 그것과 관련돼서 수익원이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좀 이 대형주들은 AI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너희들한테 서비스를 한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야지 뭐 AI로 우리가 뭐 굉장히 큰 어떤 퀀텀 점프와 실적의 어떤 그 효과를 보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테마주는 가장 널뛰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일단 경선 끝나고 일단 대선 토론할 때 후보들끼리 그때가 이제 뭐 그때는 짧게 움직이겠죠. 길어야 한 뭐 3일 정도, 짧으면 하루 이틀짜리. 그때 시장에 참 기대가 됩니다. 네, 그때 뭐 저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정책주들 말고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은 과거에 한 번씩은 좀 약간 그 트라이가 있었던 도전을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과연 어떤 정책을 얘기를 했는지도 한 번 정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테마주들은 오른 걸 보고 사면은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시장이 끝나면 장 끝나고 시간에서 움직인 거 왜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뉴스 플로우를 항상 그 업데이트를 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4월 중순이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마주들 그 5월 시작하기 전에 대부분 고점을 찍을 거라는 거는 그렇게 알고 그 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 있는 분들은 매매를 하시고요. 자,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별주냐 대형주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고요. 개별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B2B 기업들 중에서 좀 약간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저는 솔트룩스가 좀 가장 나아 보이고 그다음에 의료 AI는 실질적으로 어떤 거대 언어와 달리 자체적으로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 AI 쪽, 그다음에 뭐 B2B 전문 AI를 하고 있는 빅데이터죠. 솔트룩스 이렇게 네. 한번 좀 조정기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하나 여기서 괜찮은 기업 꼽자면 솔트룩스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의료 AI 쪽도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